오늘은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가 부딪히는 대표적인 고민 가운데 하나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내 노후를 위해 부동산을 붙들고 있을까? 아니면 미리 자녀에게 증여할까 하는 딜레마입니다. 댓글들을 보면 정말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자녀의 안정된 미래를 위해 빨리 증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반대로 내가 아직 살 날이 긴데 괜히 일찍 재산을 넘겨줬다가 나중에 힘들어지면 자녀에게 손 벌려야 하지 않느냐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어려운 부동산 증여 문제를 길게 살펴보면서 실제 사례와 고민, 그리고 어떻게 결정하면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주변에서 흔히 들리는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어떤 분들은 나는 일찍부터 자녀에게 재산을 조금씩 증여해서 아이가 결혼할 때나 집 마련할 때 도움을 줬다. 그러니 아이도 편하고 나도 미리 세금 부담을 덜어서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면 나는 아직 노후가 불안해서 집을 팔거나 증여하는 게 꺼려진다. 혹시나 나중에 내 몸이 불편해지거나 병원비가 많이 들 때 자녀 도움 없이도 살아야 할 텐데 재산이 남아있지 않으면 어쩌냐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지요. 실제로 자녀에게 일찌감치 증여했다가 뒤늦게 연금을 들어놓지 않은 걸 후회하신다는 분도 계십니다. 또 자녀 입장에선 조금만 빨리 집이나 상가를 물려주시면 제 명의로 대출을 끼고 새로 투자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하고 바라기도 하고, 어떤 자녀는 굳이 부모님 재산을 미리 받고 싶지는 않다, 편히 지내시다가 남으면 물려주시는 게 낫다고 하기도 합니다. 결국 가정마다 형편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결론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럼 먼저 부동산 증여를 고민할 때 사람들이 주로 꼽는 이유와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증여를 미룰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도 이야기해보고, 노후 대비와 자녀 지원 중 어떤 것을 우선해야 할지 또는 중간 지점이 있는지 등을 길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증여 문제의 복잡함은 증여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자녀 간 형평성, 노후, 자금, 부모 부양 문제 등 여러 요소가 얽히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증여를 해서 잘 풀리는 집도 있지만 형제 자매가 다투거나 부모가 생활고에 빠지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으니 절대 쉽게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부동산 증여의 장점을 꼽아보겠습니다. 가장 크게는 세금 측면의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값이 오르기 전에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면 나중에 그 부동산이 큰 폭으로 올라 상속세나 양도소득세가 과도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리 분산 증여를 하면 증여공제 한도를 활용할 수 있어 한 번에 증여했을 때보다 세금 부담을 줄일 수도 있지요. 그리고 자녀가 일찍부터 자산을 가지고 그걸 발판 삼아 새로운 부동산 투자나 사업을 벌일 수 있으면 가족 전체 재산이 더 불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나이 들어서 재산 정리를 미리 해두면 마음 편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언젠가 줄 거라면 건강할 때, 의식이 또렷할 때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게 낫다. 자녀들이 다툴 일도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 거죠. 또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부모가 도와주면 가족이 전체적으로 안정되고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효심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믿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단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일단 증여는 부모의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완전히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산을 부모가 더는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대출받기 어려워집니다. 즉, 노후에 부모가 쓸 목돈이 부족해지면 자녀에게 다시 빌려달라고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순조롭게 될지 확신할 수 없는 사례가 많습니다. 자녀에게 이미 재산을 모두 넘겨줬는데 정작 부모가 어려울 때 자녀가 돌보지 않는다거나 부모에게 돈 쓰기를 아까워한다는 안타까운 사연도 있습니다. 또 가정마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 균형 있게 증여하기 쉽지 않습니다. 미리 큰 자금을 받은 자녀와 아직 못 받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이 평생의 상처가 되기도 하지요. 아무개만 먼저 줘서 불공평하다는 말이 오가다 보면 부모가 살아계실 때부터 가족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 계산이 복잡하고 부동산 공시가격이나 시가가 계속 변하므로 어느 시점에 얼마를 넘겨야 할지 판단이 까다롭습니다. 결정적으로 부모의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 규모가 제대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직 70 전후인데
앞으로 스스로 살아갈 날이 20년, 30년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병원비나 생활비가 꾸준히 들 텐데 자녀에게 부동산을 미리 넘겼다가 본인이 현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안심하고 살도록 부동산을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돈이 있는 부모는 자녀도 잘해주지만 돈이 없는 부모는 손주도 못 보고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라고 농담 섞어 말하기도 하지요. 자, 이쯤에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가령 서울의 아파트 한 채, 지방의 작은 상가 한 채, 현금은 얼마 없는 어르신이 있다고 합시다. 이분이 자녀 하나에게는 아파트를, 다른 자녀에게는 상가를 주려고 합니다. 증여세를 줄이려고 각각 10년 간격으로 나눠서 증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에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와 상가의 가치가 다르니 자녀 둘 사이에 왜 나는 값싼 상가냐, 왜 나는 월세 수익도 제대로 안 나오는 곳이냐 같은 불만이 쌓일 수 있습니다. 부모는 둘 다 가치가 비슷하다고 판단했다며 해명을 하더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변동될 수 있죠. 또 증여 시점의 평가액에 비해 나중에 그 부동산이 더 크게 오르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 부모가 건강하다고 믿고 일찍부터 자녀들에게 상당한 재산을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부모가 큰 병을 얻어 장기 치료가 필요해졌고 자녀들은 정작 자신들의 생계가 바빠서 부모를 제대로 돌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미 부모 명의로 된 부동산은 거의 없고 주택연금도 들어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내 재산 줬으니 의료비나 생활비 좀 대달라 하면 자녀가 흔쾌히 해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모는 곤란해집니다. 생각만큼 지원이 안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배신했다는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죠. 그렇다면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한 방법으로 일부만 증여하고 나머지를 부모가 계속 보유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방에 있는 부동산은 미리 자녀 명의로 넘겨주고 서울집은 부모가 끝까지 갖고 있는 식이지요. 또 집 한 채만 있으면 쉽게 증여하기 어렵겠지만 여러 채나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은 하나는 증여, 하나는 주택연금, 하나는 직접 관리라는 식으로 다변화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녀와 미리 생활비 지원 약속을 문서화해서 부모가 가진 부동산을 증여받는 대신 매달 얼마씩 부모 생활비를 지원하겠다 같은 약정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것이 법적 구속력을 갖게 하려면 자세한 계약서가 필요할 수도 있고 가족 간에 이런 문서를 쓰기 애매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증여세 문제도 복잡합니다. 세금은 증여받는 사람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부모가 대납해주는 경우가 많지요. 또 합산 과세 기간이 10년이라서 그 안에 여러 차례 증여하면 금액이 합쳐져 공제가 까다로워집니다. 이러한 절차를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뒤늦게 과세 통보가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보통은 세무사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지만 수수료도 만만치 않고 서류 절차가 번거롭습니다. 그럼에도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이 과정을 감수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증여보다 차라리 상속이 낫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과거에는 돌아가신 후에 자녀들이 상속을 받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세율이 올라가면서 상속 시점에 자산이 크게 불어나 세금 부담이 엄청날 수 있지요. 예를 들어 아파트를 3억 원에 사서 죽을 때까지 들고 계셨는데 그 집이 7억 원, 8억 원이 되어버린다면 사망 후 상속세가 꽤 커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미리 증여했으면 세금이 더 적었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상속 진행 과정에서 형제 자매가 크게 다툴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니 생전에 미리 정리를 해두자라는 흐름이 많아진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르신들은 내가 죽기 전에는 재산 절대 안 넘긴다. 자식이 효도 안 하게 될까 두렵다. 또 혹시나 언젠가 내게 돈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말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자녀가 일찍 독립해 스스로 잘 사는 상황이 아니라면 부모가 굳이 미리 재산을 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기도 하지요. 또 자녀가 몇 명인지 각각의 경제 사정이 어떠한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 늘어나는 사례 중 하나가 부모와 자녀가 한 집에서 사는데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목돈이 생기면 그걸 자녀에게 넘겨줄지 부모가 가져갈지 하는 문제입니다.
혹은 부모가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자녀가 사는 집 근처에서 작은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을지, 아니면 그냥 본인 명의로 계속 갖고 있다가 나중에 상속 처리할지 등의 고민이지요. 주변의 성공담을 들어보면 일찍부터 부모 재산을 받은 자녀가 그걸 잘 굴려서 집도 늘리고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패담도 많습니다. 받은 돈을 잘못 써서 손해를 보고 다시 부모에게 손 벌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지요. 이렇듯 한쪽으로만 치우쳐 말할 수 없는 게 부동산 증여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보통 전문가들이 하는 조언은 부모가 최소한의 노후 자금은 안전하게 확보하신 뒤 그 외에 여유 재산이 있다면 증여를 고려하라입니다. 즉, 부모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 이 정도면 남은 인생 편히 살 수 있겠다 싶은 자산을 남겨놓고 그 외에 부분을 자녀에게 분산 증여한다는 것이지요. 예컨대 집 두 채가 있다면 한 채는 부모가 끝까지 보유하면서 주택연금이나 월세 등을 활용하고, 다른 한 채는 조금 이른 시기에 자녀 이름으로 넘겨주는 식입니다. 그러면 자녀도 도움이 되고 부모도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또 자녀가 결혼이나 사업을 위해 목돈이 꼭 필요한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가 여유가 된다면 증여 형식으로 도와주면 자녀 입장에서는 금전적으로 한결 안정되겠지요.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아이가 잘 써서 성장할 수 있을까를 면밀히 살펴본 뒤 결정해야 합니다. 또 형제 자매 간 형평성을 고려해 동생에게도 비슷한 기회가 왔을 때 똑같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미리 상의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미리 문서로 남겨두면 좋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나중에 갈등이 생길 때, 아, 그때 이렇게 약속했었지 라고 상기할 수 있도록요. 이제 노후 자금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봅시다. 보통 부모님 세대가 겪는 가장 큰 문제는 고령화로 인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살아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70 정도에 은퇴해서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주고 이제 여생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80, 90이 되어도 건강하게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생활비, 병원비, 간병비가 계속 필요하고 그게 수천만 원, 심하면 억 단위로 들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상관없지만 재산의 대부분을 자녀에게 줘버린 뒤라면 문제가 심각해지지요. 또한 노후에 억대의 자금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반박하는 분도 있습니다. 살아보니 연금이나 기초연금, 자녀가 가끔 주는 용돈, 의료 보험 체계 등을 통해 생각보다 큰 돈은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운이 좋은 케이스일 수 있지요. 만약 큰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여러 번 오거나 요양원에 오랫동안 계셔야 하면 금전적 부담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으면 돌봐주지 않겠느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요즘 자녀도 생업 때문에 부모를 직접 간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간병비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미 재산을 다 넘겨준 부모는 부담을 느끼죠. 자녀가 그때 기꺼이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각자 사정이 다 달라서 꼭 그렇다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너무 일찍 모든 걸 증여하는 건 위험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반면 너무 늦게까지 안 주고 버티다 보면 자녀가 집을 마련해야 할 시기에 제때 도움을 못 주어서 고생시킬 수도 있고, 돌아가시고 난 뒤 유산 정리 과정에서 더 많은 세금을 내거나 형제들끼리 분란이 생길 수도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지요. 이게 바로 부동산 증여 딜레마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얼마나 나눠줄 것인지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첫째, 부모와 자녀가 충분히 대화해야 합니다. 부모는 내가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연금은 얼마인지, 집과 다른 자산은 어느 정도 가치가 되는지를 객관적으로 계산해보고 앞으로 10년, 20년을 버틸 수 있는 생활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자녀에게도 언제쯤 집을 사고 싶냐, 결혼 자금이 얼마나 필요하냐, 혹은 사업 자금이 필요한가 등을 물어보면서 현실적인 범위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세무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해 보는 걸 권해드립니다. 요즘 유튜브나 인터넷 카페 등에서도 정보가 넘쳐나지만 내 경우에 딱 맞는 전략을 찾으려면 실제 세금 계산이나 재산 평가를 해봐야 합니다. 예컨대 지금 집값이 4억인데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 지금 증여하면 세금이 얼마나 들고 나중에 자녀가 집을 팔 때
양도세는 어떻게 될까 같은 계산을 직접 해보는 겁니다. 또 증여 공제를 어떻게 분할 적용할지, 형제 간 차이를 어떻게 맞출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셋째, 자녀의 인성과 책임감을 고려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자녀는 경제관념이 뛰어나고 부모에게 효심도 깊어서 미리 받은 재산을 잘 운용하면서도 부모를 제대로 모십니다. 반면 어떤 자녀는 부모가 준 돈을 허투루 쓰거나 부모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결혼해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지, 파산이나 도박, 무분별한 지출 위험은 없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내 자식이니 믿어도 된다고 하면 속상한 일이 생길 수도 있지요. 넷째, 가족 간 공평성을 고려하되 억지로 똑같이 나누기보다 각자 처한 상황을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둘인데 하나는 이미 아파트를 마련했고 다른 하나는 무주택이라면 무주택 자녀에게 조금 더 지원을 해줄 수도 있지요. 그러면 먼저 집을 산 자녀가 섭섭해하지 않도록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아니면 비슷한 금액을 맞춰주되 시점이나 방식만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대화가 없으면 서로 오해가 쌓입니다. 다섯째, 너무 거창하게 단번에 모든 재산을 증여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누어 미리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10년마다 직계존 비속은 5천만 원 공제가 가능하니까 여러 번 나눠주면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정석대로 세무 신고를 하면서 진행해야 하고 자금 출처나 매매 계약서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준 뒤 남은 재산은 부모가 보유하여 노후자금으로 쓰거나 나중에 상황 봐서 더 줄지 말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언제 얼마나 줄 것인가가 핵심 과제로 남습니다. 또 시대 흐름상 부동산 경기가 상승세냐 하락세냐에 따라서도 전략이 달라집니다. 만약 시장이 앞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일찍 증여해서 자녀가 그 수익을 가져가게 하는 편이 좋겠지요. 반면 시장이 나빠질 것 같다면 굳이 증여를 서두를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으니 리스크가 생기는 부분이지요. 가장 중요한 건 부모 스스로 나는 내 노후에 얼마가 필요한가, 자녀가 내 재산을 언제 어떻게 쓰기를 원하는가를 명확히 정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부동산이 당연히 자신의 몫이 될 거라 믿고 있을 수 있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아직 못 정했다. 내가 더 갖고 있을 수도 있다. 또는 사회에 환원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으면 나중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리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고 가능한 한 부모 본인 의사를 분명히 밝혀두는 게 낫습니다. 증여를 미룰 수도 있고 상속을 택할 수도 있고 주택연금이나 임대 수익으로 노후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또 부모가 직접 살고 있는 주택을 유지하면서 남는 부동산만 먼저 증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요즘은 재산이 꽤 있는 분들은 상속 설계를 위해 신탁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재산을 신탁사에 맡기고 자신이 사망하면 자녀가 순차적으로 그 재산에서 수익을 받도록 설계하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노후 자금 보장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은 운영 비용이 들고 아직 대중적이진 않습니다. 실제로도 요즘 젊은 세대는 우리 부모가 재산이 많아도 안 물려주셔도 된다. 오히려 편안히 쓰시고 남은 거 있으면 감사히 받겠다 하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도 기꺼이 노후를 즐기고 여행이나 여가 활동에 재산을 쓰면서 자녀에게 부담 안 주는 걸 선호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전히 자녀 입장에서 집 마련이 너무 힘든 현실이다 보니 부모님 재산에 기대어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크게 차이가 납니다. 어떤 집은 부모가 내가 90살까지 살 건데 니들 힘든 것도 아는데 당장 줘버리면 내가 불안하니까 안 돼 하고, 어떤 집은 우리 어차피 필요 없어, 너희가 잘 사는데 보태라 하고 편하게 넘겨주는 식입니다. 이때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가족 내에서 모든 걸 구두로만 합의하는 건 위험하다는 겁니다. 부동산이라는 큰 재산을 다루는 문제인데 단지 말로만 이건 네가 받아라 해놓고 나중에 다른 형제가 그건 내가 물려받기로 했는데 라고 주장하면 골치 아픕니다. 적어도 증여 계약서나 가족 간 유언장 작성 혹은 공증 같은 제도를 통해서 확실히 남겨야 합니다. 설령 가족 사이라도 이해관계가 크면 나중에 쉽게 틀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럼 실제로 어떤 시점에 어떤 방법으로 증여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부모가 자금이 충분한 상태라면 자녀가 결혼할 때나 아이를 낳을 때 혹은 집을 살 때 필요한 목돈을 증여해 주는 게 보통입니다. 이때 금액이 크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공제 범위를 고려하여 나누거나 세금을 감당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또 부동산을 통째로 주는 대신 지분을 조금씩 나눠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지분 50%를 가지고 자녀가 지분 50%를 갖게 하는 식이지요. 이런 식이면 부모가 완전히 손을 떼지 않고 자녀도 부분적으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이 나뉘면 나중에 매매나 임대차 계약 시 복잡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아직 노후 준비가 충분치 않은 상태라면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들 말합니다. 금전적으로 힘든 자녀가 간절히 부탁한다면 모르겠지만 무리하게 재산을 넘겨주고 스스로 불안해하는 건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차라리 부모가 자기 삶을 더 보장받은 뒤에 자녀가 어느 정도 독립했을 때 나눠주는 쪽이 좋을 수 있지요. 물론 부모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부동산이 앞으로 더 오를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도 관건입니다. 폭등하면 상속세나 양도세가 커질 테고 폭락하면 애써 안 주길 잘했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지요. 끝까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부모가 낳은 형제들 간에 공평하게 나눠주고 싶다는 의지가 강한데 형제 중 한 명이 이미 결혼 자금으로 많이 받았다면 나머지 자녀들에게도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망이 생깁니다. 반면 어떤 부모는 자녀마다 상황이 달라서 똑같이 줄 수는 없다. 경제적으로 힘든 자녀에게 더 주고 잘 사는 자녀에게는 적게 주겠다는 방침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정을 모든 자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대화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편애한다고 분란이 커집니다. 결국 핵심은 대화와 투명성입니다. 증여를 하든 안 하든 혹은 부분적으로 하든 부모는 자녀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자녀들끼리도 서로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합니다. 언젠가부터 내 형제에게만 아파트를 사주었다더라는 식의 뒷말이 나중에 폭발하면 가족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깨질 수도 있지요. 또 자녀 입장에서도 부모가 건재하실 때 불필요하게 재산을 요구하지 말고 부모가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할 부분은 자녀가 부양 의무를 다할 거라 믿고 재산을 넘겼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더라는 사례입니다. 요즘 핵가족화, 개인주의가 강해지면서 부모를 집에 모시고 사는 자녀가 드물어지고 물리적 거리가 떨어져 있어 자주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부모가 기대했던 만큼 자녀가 돌봐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 증여 계약서에 부양 의무를 명문화할 수도 있긴 하지만 가족끼리 그런 계약을 맺는 게 썩 내키지 않는 분들이 많지요. 또 법적으로도 이를 강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가 우선이라기보다 내 노후가 먼저라고 정하고 자산을 직접 운영하거나 월세를 받아 쓰시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부동산을 팔아 노인복지주택으로 들어가시거나 여행과 취미 생활을 즐기는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녀에게 물려줄 게 남으면 넘기겠지만 일부러 아끼며 살지 않겠다는 생각이지요. 이에 대해 자녀들이 나중에 상속받을 재산이 줄어드니 섭섭하다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부모가 내 재산 내가 쓰겠다고 하는 걸 자녀도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자녀를 빨리 자리 잡게 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집값이 너무 올라서 젊은 세대가 혼자 힘으로 집 사기가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이런 사정 때문에 부모님이 아파트를 갖고 계시면 자녀가 결혼하거나 아이 낳을 무렵에 증여나 자금 지원을 고민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조심해야 하는 점은 부모가 증여세를 대납해주면 증여세도 또 증여가 아니냐는 문제이지요. 즉 자녀가 스스로 세금을 내야지 부모가 그 돈까지 대신 내주면 추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세 기준이 복잡해서 자칫 잘못하면 추후에 가산세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보면 현실적으로는 증여 안 하는 게 낫다. 증여가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정마다 자산 규모가 다르고 자녀가 한 명인지 셋인지도 다르고 부모의 노후 준비 정도와 건강 상태가 제각각이니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하겠지요. 다만 갈등을 줄이고 현명하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자녀 및 전문 기관과의 소통이 필수라는 점이 공통된 조언입니다. 이제는 실제로 다수의 부모님 세대가 노후를 챙길까, 자녀에게 부동산을 넘겨줄까라는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예전처럼 가족이 같이 살면서 자연스레 물려주고 돌봄을 받는 구조가 깨진 시대이기에 더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부모가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심리적으로 자녀도 부모를 잘 챙기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줄 건 빨리 줘야 서로 편하다, 괜히 붙들고 있으면 자녀들만 기다리면서 불만이 생기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두 입장이 모두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결론은 부모 자신의 생활이 우선이 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 자녀에게 얼마나 도와줄 수 있을지를 현실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동시에 자녀와는 미리 많은 대화를 통해 서운함이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하지요. 증여가 덜컥 이루어진 뒤에 부모가 후회하거나 자녀가 더 달라고 요구하거나 다른 형제와 싸움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하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증여의 딜레마에 대해 아주 길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세무나 법률 문제는 복잡하니 꼭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 간 신뢰와 소통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